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1단원의 첫 번째 주제, 나라의 등장과 발전 1단원의 첫 번째 주제,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조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은 고조선이 그 기원전 203년에 202년이죠. 202년에 그 당시 중국에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나라에 의해서 이제 고조선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조선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다시 우리 한반도에는 세 개의 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네, 바로 그게 삼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삼국 시대의 세 나라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네. 그래서 성립과 발전이기 때문에 성립은 어떤 왕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발전은 어떤 왕 때의 전성기였는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순서대로 일단 성립을 보면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는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 네, 신라.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만들어졌고요.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마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라고 여러분들 그 옛날 신화 또는 그 우리 빛나는 위인들 그 100명의 빛나는 위인들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도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신라가 제일 먼저 세워지긴 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기원전 37년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몽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만들었고요. 다음 세 번째로 만들어진 나라가 기원전 18년에 백제입니다. 온조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온조라는 사람은 주몽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신라가 가장 먼저, 그다음 고구려, 백제, 그리고 각각 어떤 왕 때 만들어졌는지 이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성립된 삼국이 서로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주로 많이 싸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기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많이 전쟁도 하기도 하고 교류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전성기를 언제 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그 전성기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지도 그 교과서 14, 15, 16쪽에 한반도 우리나라 나와 있는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에서 위례성, 서울이죠. 지금의 서울. 네. 위례성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전성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근처에 한강이라고 있잖아요. 한강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강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유리했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강을 통해서 배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배가 제일 빠른 수단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을 확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가진 곳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성기가 오는 나라는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의 근초고 왕 때 이제 전성기가 오거든요. 왜 백제가 먼저 전성기가 오냐? 아까 얘기했던 온조라는 사람이 백제를 세울 때 서울 쪽, 한강 쪽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강을 처음 갖고 있던 나라가 백제예요. 네. 그래서 4세기. 4세기라 하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었지만 한 세기는 100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4세기는 300년에서 400년이에요. 네. 그래서 근초고 왕 때 근초고 왕이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서 백제를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을 하는데요. 자, 백제의 그 전성기 지도를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백제가 지금 우리 학교가 위치한 전라도 쪽이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네. 백제. 네, 보시면 여기 한성이라고 써진 곳이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위례성 서울입니다. 네. 여기를 이제 먼저 점령을 했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가야 연맹과 신라를 위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영토 확장을 여기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가 굉장히 아무래도 한강을 차지하니까
중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기 일본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당시 중국은 이제 중국 왕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산둥반도 쪽으로 요서지방 쪽으로 많이 교류를 하러 갔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일본 외나라에는 규슈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세기 백제 근초고왕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세기로 가면은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고구려. 네. 고구려의 전성기인데 고구려의 전성기는 두 명의 왕에서 이루어집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게 5세기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수도는 서울이죠. 네. 이 당시에 고구려의 수도가 원래 어디였냐면 여기 주몽이 세웠을 때 어디다 세웠냐면 졸본이라는 곳에다 세웠어요. 아마 졸본이 요쯤 될걸요? 네, 여기쯤 고구려 지도로 하면은. 근데 이 졸본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산지예요, 산지. 그러다 보니까 산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잘 못 지으니까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너무 중국 쪽과 가까워서 중국의 침략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그 졸본에서 조금 옆에 있는 국내성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옮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이전하니까 아무래도 졸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낫죠. 네, 그래서 전성기가 슬슬 오게 되는데요. 네. 자, 이건 신라 거군요. 요걸 봐야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여기 국내성 보이시죠? 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이제 수도를 이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영토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5세기에. 광개토, 이 광자가 아마 넓다는 뜻의 한자고 개자는 열개자예요. 열다. 토는 흑토자. 넓은 영토를 연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좀 크게 해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굉장히 넓은 땅을 지금 했죠. 그래서 여기 국내성으로 해가지고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남쪽으로 굉장히 영토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서쪽으로 여기가 이제 요서지방이거든요. 네, 요서지방까지도 확대를 하고요. 지금의 중국 땅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백제와 신라를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토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말 그대로 오래 산 왕이에요. 네, 진짜 오래 살았어요. 네, 선생님 알고 약 80년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 평균 수명의 거의 2배 가까운 평균 수명을 살았던 왕이죠. 어쨌든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아버지가 넓혀놓은 영토 확장을 지키면서 뭘 더 하고 싶었냐면 백제와 신라 쪽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선 우리 중국 여기 위쪽에다가 우리는 영토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 우리 아버지 최고 해가지고 장수왕 때 광개토 대왕릉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대왕릉비는 15쪽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사진으로 성인 한 명이 섰을 때 한 성인 3명, 4명 크기예요. 엄청 커요. 네, 그 비석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영토 확장을 이만큼 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릉비를 장수왕 때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 때는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동시킵니다. 지금 북한의 수도죠. 네, 왜 평양으로 이동했냐? 여기 고구려 땅을 잘 보시면은 국내성은 너무 좀 위쪽에 있단 말이죠. 근데 장수왕은 남쪽으로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뭔가 수도가 조금 아래쪽으로 와서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뭔가 중앙을 맞춰주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평양으로 옮겨서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이 요쯤이거든요. 이게 한강이거든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위례성 한강의 위치를 보면은 이건 고구려의 전성기 지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6세기입니다. 6세기가 바로 신라의 전성기거든요. 네, 신라. 네, 여기 봐보시면 이게 신라 전성기 지도예요. 여기가 서울이란 말이죠. 네, 서울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봐보세요. 5세기에
고구려의 전성기였잖아요. 그리고 장수왕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요. 야, 우리 고구려 좀 막자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백제와 연합을 한 상태예요. 네. 백제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버풍왕 때, 네. 6세기에 들어서 버풍왕 때, 우선은 위쪽으로는 고구려가 있으니까 영토 확장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버풍왕은 이제 남쪽, 여기 낙동강 유역 쪽을 이제, 이쪽에 원래 가야가 있었거든요. 네.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네, 이쪽 쭉쭉쭉쭉쭉 이제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낙동강 유역과 가야를 이제 버풍왕이 이제 슬슬 영토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백제랑 힘을 합쳐서 다시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고구려를 물리치고. 네. 근데 이때 또 백제와 신라가 싸워요. 힘을 합쳤다가 막상 한강을 차지하니까 서로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제랑 또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신라가 이겨요. 네, 그래서 완전히 한강은 신라께 돼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때 서울 북한산에다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비석을 세워요. 그래서 야,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딱 비석을 박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도 세웁니다. 여기에. 그리고 진흥왕 때 이제 버풍왕 때 가야를 이제 조금씩 영토 확장을 했다 했잖아요. 완전히. 네, 진흥왕 때 가야가 완전히 신라의 땅으로 흡수가 됩니다. 네. 이 가야는 원래 제가 선생님 알고 7개, 8개 정도의 여러 가지 국가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연합국가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센 게 대가야였어요. 대가야. 그 대가야를 완전히 신라가 차지함으로써 아무래도 제일 센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당연히 그 밑에 것도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대가야를 완전히 흡수함으로써 네, 이제 신라는 이렇게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4, 15, 16쪽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